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선의 통치 체제에서는 큰 흐름으로 배우는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은 여기 나오지만은 조선 초기에 이 왕의 업적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고려랑 똑같죠. 고려도 고려 초기에 태조 왕건, 광종, 성종의 그 업적 비교했었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배웠지? 고려에서도 고려 초기 때 고려의 성종 때 모든 틀이 대체적으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뭐 고려가 어떤 국가인지 중앙지방교육분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도 어떻다? 통치체제, 시스템, 중앙지방교육분사가 어떻게 조선은 이루어지는지 그게 고려랑 비교해야 돼. 고려랑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 배웁니다. 그래서 큰 흐름이 요 두 개를 배우는 거예요. 두 개. 그래서 처음에 또 조선 초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선 초에 배운 왕이 여기 나오는 태조, 태종, 세종, 성종인데 쌤이 쭉 이야기하면서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정책들을 이 왕들은 펼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쌤이 와 아침만 하더라도 진짜 죽겠대. 진짜 진심으로 몸이 너무 다운돼가지고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뭘 해도 다운이 돼가지고 쌤이 한 3, 40분 찍은 것도 지금 날리고 새로 찍는 거야. 지금 조금 나은 것 같아서 이게 또 별로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조선 초에 왕이 업적하면 이 조선을 만든 게 태조 이성계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 고려 말 상황을 다시 한번 봐야 되죠. 그래서 고려 말의 지배층 맨 마지막 지배층이 이 신진사대부였는데 신진사대부가 뭐 이 위화도 회군과 경제적으로 이 과정법 이 권무세족의 토지를 몰수해서 얘들한테 주는 이 과정법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 얘들이 권무세족을 누르고 역사 속의 주인공이 되죠. 맞죠? 그까진 배웠잖아. 근데 얘들이 그 이후에 권무세족을 몰아내고 나서 생각이 달라지는 걸 배웠잖아. 그래서 뭐 이 신진사대부도 급진파와 또 뭐 옹건파 신진사대부로 해서 얘 둘이가 생각이 나뉘어짐을 배웠습니다. 그 급진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정도전이었고 옹건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이름부터 부드러운 정몽주였죠. 정몽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이 완전히 반대였잖아. 어떻게? 얘는 새로운 나라인 조선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주의였고, 그지? 얘는 뭐다? 어떻게 우리나라인 이 고려를 멸망시킨다 말이가 망구가 지금 뭐다? 고려를 계속 유지하자는 입장이었죠. 그럼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똑같은 신진사대부였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달라졌냐 이거지. 이거는 당연히 이 두 사람이 고려에서 생활할 때 완전히 극과 극이었습니다. 얘들이가 진짜 절친이었거든. 절친이었는데도 이 정몽주 같은 경우에는 고려 안에서도 그 상황 안에서도 꽃길만 걸었던 사람이야. 꽃길. 즉, 이 고려된 이미지가 솔직히 말해서 좋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에 반면에 정도전은 그 흙길을 넘어섰어. 거의 진흙탕 길을 걸었던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왜냐면 이 둘 다 뭐니 엄청나게 큰 꿈을 품고 그 어려움은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붙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이 과거제를 붙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천재 중에서 천재들이 이 정도전이나 정몽주란 말이지. 그럼 봐봐. 이 고려 말의 상황 우리 배웠잖아. 위아래로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오고 내부적으로는 이 권무세족 때문에 썩어 문드러진 상황을 이 사람들은 뭐니? 진짜 젊은 혈기, 내가 이 쓰러져가는 고려를 세워보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야. 근데 이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비판과 공격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이 사람, 이 외가 쪽이 있죠. 엄마 쪽이 노비 집안이야. 노비 집안. 즉,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이 사람은
거의 고려 정계 중앙센터에 못 있고 거의 유배 생활만 했어요. 쉽게 말하면 맨날 그 벌 받아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 떠돌아다니면서 배우는 걸 오히려 반대로 배우는 것도 있었지. 왜? 고려 말의 상황이 좋아서 나빴어. 굉장히 힘들었잖아. 맞지? 그러면서 이 백성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이 사람이 몸소 보게 된 거야. 이 유배 생활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얘가 느낀 거지. 아, 고려는 뭐다? 답이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새롭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이 목표가 생긴 사람이 이 정도전이에요. 정도전. 그래서 쌤이 말했지만 누구를 찾아가? 자기 이 똑똑한 머리를, 이 머릿속에 있는 이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누구? 이 이성계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너를 킹으로, 왕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나랑 한번 손잡아서 세상 한번 뒤집어 보자 이거지. 왜냐면 이 이성계 같은 경우에도 컴플렉스가 있었거든. 저 함경도 촌놈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힘은 능력은 있었지만 얘도 컴플렉스가 많았던 사람. 이거 둘이가 잘 맞는 거지. 됩니까? 그래서 이 정도전이 봤을 때 그런 거야. 이 고려말 상황이니까 당연히 굉장히 불안전한 상황이었을 거 아니니? 하고 봐봐. 이 사람이 보니까 그런 거야. 이 고려 말이니까 당연히 뛰어난 왕이 나올 수가 없어. 이 그나마 유일하게 누구? 이 공민왕은 그나마 뛰어났던 사람인 거고 그 밑에 뭐야? 얘 아들이 우왕이나 그 다음에 창왕이나 이런 애들 전부 다 노담이거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공양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나라가 뭐 우스갯소리로 뭐니 우왕좌왕하다가 나라 망해요. 얘네니? 이래 되니까 이 정도전은 생각한 거야. 이 왕은 뭐니? 우리가 백성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생각한 거야. 이 고려 자체는 뭐다? 왕이 백성이 선택할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다. 즉 얘는 생각한 거야. 왕은 그냥 신성한 존재로 있는 거고 누가? 이 넓은 고려 지역에 이 넓은 지역에 뭐가 있겠니? 당연히 엄청나게 뛰어난 인재들이 있을 거잖아. 걔가 뭐가 돼서? 걔가 뭐다? 지금 국무총리 재상이 되어서 이 뛰어난 재상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자 이거야. 그럼 봐봐. 왕은 봐봐. 이렇게 국민왕처럼 뛰어난 왕이 나오면 다행인 건데 이렇게 뭐니? 의리한 뭐 얘를 제일 쉽게 들면 뭐니? 쌤이 태어났어. 조선시대에. 근데 왕이 세종이야. 살만해져. 느낌 있잖아. 세종이면 좋았지만 나중에 뭐 연산군이면은 답 없단 말이야. 맞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생각한 거야. 이런 왕에 따라서 나라가 기울었다가 일어섰다가 그런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뭐다? 그 시대에 제일 뛰어난 인재, 이 재상,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얘는. 그리고 그 제일 뛰어난 사람이 누구겠니? 당연히 지금은 자기 자신이겠죠. 그러니까 뭐다? 이 국무총리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정치를 펼쳤던 사람이 정도전과 태조 이성계예요. 즉 태조 이성계는 쉽게 말하면 뭐다? 그냥 왕인 게 다인 거야. 왕인 게. 그냥 왕인 게 끝이고 모든 조선의 기틀과 틀, 되니 시스템, 모든 우리가 아는 그 서울의 모든 건축물이며 시스템이며 이런 거 모든 걸 다 디자인하는 사람은 누구다? 이 정도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얘들아. 거의 미친 수준이야. 이 서양으로 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들어봤어? 걔 스케치한 거 보면 그때 당시에 벌써 뭐 인체 해부한 그림이나 헬리콥터를 뭐 상상한 거나 그거 뛰어넘는 사람이 누구다? 어쩌고 보면 정도전입니다. 왜냐면 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있거든. 왜? 얘는 서울의 그 모든 건축물, 문화, 그리고 앞에 나중에 뭐 여러분 경국대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 경국대전이 세조부터 얘 손자인 성종 때까지 만들어지는 조선시대 시스템의 백과사전 모든 게 경국대전인데 이거의 기틀이 조선 경국전이라는 건데 이것도 얘 혼자 썼거든. 얘 천재 중에 천재야. 미치네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얼마나 이 조선이 급진적이고 시대를 앞서갔던 나라이면 봐봐. 이때 당시에 당연히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건 당연한 개념이었어. 근데 뭐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있고
그때 당시 가장 뛰어난 재상이 정치를 하죠. 이거 뭐야? 현대사회에 나오는 정치랑 다를 게 없어 얘들아. 그게 대통령제나 저 일본이나 영국 가면 총리, 수상제가 있는 게 그 재상 중심이잖아. 몇백 년이 앞서가 있던 나라가 조선이었어. 거기다가 얘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얘 외가 쪽이 쌤 말했잖아. 노비 집안 출신이다 보니까 그 특권 계층에 대한 서름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2학기에서 배우겠지만 조선 같은 경우에 시작이 뭐냐면 아주 급진적으로 뭐다 특권 계층이 귀족 이런 애들 아예 신분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신분이 양인과 천민이라는 신분이 두 개밖에 없어. 두 개. 여기서 천민만 없어지면 현대사회랑 똑같아지는 거야. 아주 급진적이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시대를 앞서갔던 나라가 조선이거든. 이 모든 걸 만든 사람이 정도전이야.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정말 뛰어난 사람. 정말 뛰어난 사람. 대인이 그게 누구다? 이 재상 중심으로 해서 왕은 그냥 있는 거야. 왕은 왕이고 그냥 결제만 하는 존재. 어찌 보면 모든 시스템과 제도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 가장 뛰어난 재상을 중심으로 나라를 돌리자 이거지. 그건 뭐다? 그 시대는 항상 뛰어난 애는 있을 거고 얘가 나라를 만들어 간다면 그 나라는 멸망할 수 없다는 거지. 이 사람은. 즉 그게 조선조는 거지. 대단한 사람. 그래서 태조 이성계 때는 뭐다? 왕권가 왕은 그냥 있는 존재고 뭐 재상을 중심으로 한 이 재상의 시대화란 뭐냐면 여러분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거 들어봤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얘들이 재상이야. 국무총리. 되니 조선은 이 재상이 국무총리가 3명이었거든. 그 중에서 이 3명 중에서 또 대빵이 영의정이고 되니 그래서 걔들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종 이방원 볼게요. 태종 이방원. 이제 태종 이방원 때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정도전 봐봐. 왕의 권한을 쉽게 말하면 뭐니? 왕의 권한을 많이 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 지금. 왕은 그냥 존재하는 존재고 실질적인 실제 정치는 누가? 실제 정치는 그 밑에 있는 재상 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는 얘가 모든 정치를 해나가는 시스템을 만든 나라가 조선이라고 했잖아. 자 이렇게 되니까 봐봐 얘들아 왕이라는 사람이 야욕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왕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왜? 그럼 얘는 어떻게 했니? 그런 왕이 나온다면 당연히 뭐야? 이 나라가 이씨의 나라인지 맞잖아? 이씨의 나라인지 이 정씨의 나라인지 모를 그런 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전 입장에서는 이 이성계 때는 이 약속이 잘 지켜졌지만은 그 밑에는 모를 일이잖아. 그래서 정도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이성계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어린 애를 갖다가 다음 세자 책봉을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제일 어린 걸 모르니까 어떻게 했니? 이 정도전 입장에서도 뭐니? 나라를 갖다가 이 재상 중심으로 계속 이끌고 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이성계한테 여러 아들들이 있었거든. 여러 아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다섯 번째. 이게 누구냐면 태종 나중에 이방원이라는 친구인데 여기 육룡이 나르샤의 유한 역할이 이 태종 이방원이었어. 근데 이 태종 이방원이 실질적으로 엄청난 역할을 많이 했거든. 이 조선을 만들 때 사실상 자기 아빠를 왕으로 만든 거의 1등 공신이 이 이방원이었어. 근데 이 정도전 입장에서 생각나. 정도전 입장에서 왜? 얘가 만약에 다음 왕이 된다면 분명히 얘는 야욕이 많고 욕심이 많은 애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니? 자기를 치고 없애고 자기 중심 왕권 강화를 실현할 것 같았단 말이야. 맞지 알겠니? 얘 입장에서 기분 나쁘잖아. 분명히 뭐니? 이 조선은 전주이씨 가문의 나라인데 지금 뭐야? 우리 아빠는 그냥 허수아비처럼 그냥 왕으로 앉아만 있고 누가 모든 걸 다 하니? 이 정도전이 모든 정치를 다 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이방원은 이런 게 꼴보기 싫었단 말이야. 근데 이 정도전 입장에서 그걸 몰랐을까? 이 똑똑한 사람이 이놈이 나도 언젠가는 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 이 정도전 입장에서는 이 이성계한테 총 2명의 부인이 있었거든. 2명의 부인. 그래서
이 첫째부터 이 다섯째 아들까지는 첫째 부인한테서 난 아들이고 둘째 부인한테 또 뭐냐면 방번이랑 또 맨 마지막에 이방석이라는 거 있어요. 방석이 갓난 애기야. 완전히 갓난 애기. 얘를 갖다가 뭘로? 얘를 이성계가 죽은 다음에 왕으로 앉히려고 세자 책봉을 때린 거야. 되니? 왜? 그렇게 하면 정도전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상향이 이 재상 정치를 갖다가 계속 할 수 있었단 말이지. 되니? 근데 이 이방원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왜? 자기가 나라 만들 때 그렇게 공이 많았는데도 자기가 왕자라는 이유로 개국공신에서 제외됐거든. 섭섭하지. 자기가 그렇게 노력 많이 해가지고 나라 만드는데 공헌했는데 거기다가 당연히 얘는 생각했단 말이야. 가면 다음 왕은 얘가 내 시켜주겠지 생각했는데 뭐 바로 얘 자르고 뭐니 제일 어린 그것도 뭐니 배가 다르죠. 자기 형제도 아니고 배다른 형제의 제일 어린 애를 갖다가 뜬금없는 얘를 갖다가 조선 만들 때 아무 역할도 안 해요. 이 갓난 애기를 갖다가 왕으로 앉힌다는 건 뭐니 지 맘대로 다 하려고 하는 게 야욕이 너무나도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방원이 뭐니 이 일을 가지고 개빡친 거야. 개빡친 거. 이게 뭐야? 이게 이방원이 뭐야? 왕의 아들이잖아. 그게 뭐다?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잖아. 이게 뭐다? 그 유명한 제1, 2차 왕자인 아닙니다. 1, 2차 왕자인 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방원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 맞잖아. 그래서 1차 왕자인 안 때 결국에 뭐다? 반란 일으켜서 정도전이랑 얘랑 전부 다 제거하게 됩니다. 전부 다 제거하고 나중에 이 형제들 자기 앞에 형제들도 있잖아. 자기 형제들도 또 이 이방원을 견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뭐다? 자기 형제까지 결국에 뭐다? 제거하면서 나중에 왕에 오르는 사람이 누구다? 태종 이방원입니다. 즉 권력을 위해서 자기 형제들 다 물리치고 왕이 된 사람이야. 왕이 된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지 맞잖아. 즉 봐봐. 얘는 하고 싶은 게 확실하죠. 뭐니? 왕권 강화야. 왜? 당연히 봐봐. 원래대로라면 태조 이성계나 이 정도전은 누구로 안 돼 있어? 둘째 부인의 그 갓난애기를 세자 책봉했잖아. 걔가 아니더라도 누구야 되니? 자기는 이 태종 이방원은 그 첫째 부인한테서도 다섯 번째야. 즉 뭐다? 서열상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존재거든. 근데 뭐 자기가 왕자의 난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형제들 목 치면서 왕 됐단 말이야. 즉 신하들이 웅성웅성 거릴 수밖에 없어요. 웅성웅성 안 그러니? 그러니까 얘들은 말하는 거야. 야 닥쳐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즉 뭐다? 왕권 강화를 통해서 나라를 갖다가 단단하게 만들 생각만 한 거야. 얘들이 그러니까 얘는 뭐니? 이 정도전이 했던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니? 완전히 뒤엎고 이 왕 중심의 나라를 다시 만드는 거지. 그래서 180도로 바꾸는 겁니다. 기사를 태종 때 이해됩니까? 즉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정책은 무조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들은 이해돼? 응? 그래서 태종 이방원 태종 때 되면 꼭 알아야 되는 게 이 육조 직계제야. 육조 직계제. 그럼 육조 직계제는 뭐냐면은 이 조선이 만들어지면 이 나중에 이어서 이거 할 때 통치 시스템 때 할 건데 조선은 왕 밑에 이제 의정부라는 핵심 기구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실제 이고 예병 경공하는 6개 부서가 있어.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일을 처리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육조에서 의정부로 여기에 영의정, 좌의정, 의정 3정승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일을 보고하겠죠. 쌤도 마찬가지잖아. 쌤이 무슨 일을 처리하면 누구한테? 부장님께 보고를 하고 부장님한테 보고받고 또 교감쌤한테 그 다음에 교장쌤한테 보고를 하거든. 똑같은 방식이지. 얘들도 똑같이 의정부에 넘기면 의정부에 아까 뭐 했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즉 3명의 재상이 있는 거야. 얘들이 협의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일들 그런 것만 협의한 다음에 왕한테 보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왕은 그렇구나 해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결제를 내리면 의정부에서 뭐 그 일을 그 업무에 맞는 애한테 이렇게 원래 보내는 거야. 이 기본 시스템이 뭐다? 의정부 서사제라는 거야. 요렇게 돌리는 게 요렇게 요게
모든 게 뭐니? 센터인 의정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즉, 이 정도전이 꿈꿨던 세상이 뭐다? 이 의정부 서사제인가? 의정부 서사제. 즉, 재상 중심 정치가 의정부 서사제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 태종 이방원이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야. 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센터인 의정부죠. 즉, 이 영의정, 좌의정, 의정애가 막말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별로 안 중요하다. 아니면은 사건을 막말로 나쁜 식으로 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왕한테 진짜 중요한 일인데 보고 안 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 재상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신하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태종 이방원은 어떻게 해버리냐면, 야, 이제부터 육조의 모든 일은 의정부를 거치지 말고 바로 내한테 말해. 바로. 그러면은 내가 얘를 안 거치고 모든 일은 다시 너희한테 직접 내릴 거야. 이렇게 만든 거야. 즉, 모든 일을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얘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왕한테 직접 보고하고 직접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뭐다? 육조 직계제입니다. 육조 직계. 다이렉트. 육조에서 바로 올린다 이 말이야. 바로 보고한다 이 뜻입니다. 바로 보고한다 이 뜻이야. 되니? 즉, 이렇게 하면 뭐니? 왕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즉, 그래서 뭐다? 왕권 강화가 되는 거예요. 즉, 이 권력을 강화해서 뭐다? 신하들이 확 휘어잡는 거야.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어쩌니? 목 치는 거지. 다 때리 빠는 거지. 야, 쌤이 말했잖아. 야란다. 죄송합니다. 흥분했어. 여러분들 리스펙트 해야죠. 학생분들. 맞잖아. 그래서 뭐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일을 왕이 직접 처리하니까 왕권이 강해지고, 맞지? 즉, 자기가 1, 2차 왕자의 난 어찌 보면 정통성이 부족한 걸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태종 이방원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육조 직계제야. 왜 이렇게 했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왜? 정통성이 약한 왕이잖아.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어서 세종 갈게요. 세종 때 되면 얘들아, 계속 뭐냐면은 이 태종이 아무리 피도 눈물, 자기 형제까지 사실 나중에 보면 자기 와이프 쪽에 외가 쪽도 반역죄를 몰아서 있잖아. 다 죽여버려. 그만큼 이 태종 이방원은 피도 눈물도 없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 강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주변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거나 이러면 전부 다친 사람이야. 근데 이 태종도 자기가 끔찍하게 아꼈던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 아들들. 그게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거든. 이 세 명의 아들들을 끔찍하게 생각했어. 이 세종은 원래 몇째냐면 이 셋째가 세종입니다. 셋째. 즉, 느낌 오니? 셋째란 말은 원래 얘도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지. 근데 이런 거였던 거야. 이 첫째가 있잖아. 자기 아빠지만 아빠가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뭐니? 자기 삼촌이며 자기 외삼촌이며 맞지? 자기 외할아버지며 다 먹히는 걸 눈으로 봤단 말이야. 눈으로. 즉, 이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해요. 권력이 이렇게 비정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나중에 보면 태종 이 이방원과 이 첫째 아들 사이가 엄청나게 틀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얘가 사춘기 엄마가 하기 시작해. 그래서 나중에 얘 같은 경우에 궁궐에다가 스님 부르고 기생 부르고 맨날 나이트 파티 우와 뭐 이 식으로 놀고 맨날 그런 이 태폐적인 문화를 즐기게 돼. 그러니까 태종도 하루 이틀이지 다음에 차기 왕이 될 애가 망나니처럼 생활을 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참지만 나중에는 도저히 이건 아닌 거야. 왜? 바르게 이 국가의 왕이란 말은 모범이 되어야 되잖아. 모범이. 근데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뭐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만 알아서 다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태종도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큰아들을 죽이진 않습니다. 했잖아. 아들 끔찍이 사랑했다. 그래서 니는 안 되겠다 해서 원래는 얘를 왕시키려고 했는데 죽인 건 아니야. 되니? 왕을 포기시켜. 그래서 몇째? 첫째가 안 되니까 뭐 둘째한테 주려고 했는 거야. 근데 둘째는 안 돼. 왜? 둘째는 항상 행복한 친구였어.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항상 행복만 했거든.
그러니까 약간 지능이 조금 부족한 친구였어요. 지능이.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태종 입장에서는 세 번째인 이 세종한테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봐봐. 이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 아빠가 찍으면 되잖아. 다음 왕은 니다. 즉 뭐다? 이 세종은 정통성을 확보한 거죠. 왜? 아무 문제 없이 자기 아빠처럼 쿠데타 통해서 마치 왕자이난 이런 정변을 통해서 왕이 된 애가 아니잖아. 이게 정통성이 있으니까 뭐다? 이제 안정기를 이제 구가하게 되는 거예요. 세종부터는. 왜? 거기다가 이 아빠가 어떻게 했니? 강력한 왕권 강화를 시켜놨잖아. 어떻게? 조금이라도 왕권에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했어? 목 다쳤단 말이야, 실제로. 그리고 태종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리 비정하게 신하들 죽이면서 됐지만, 자기 형제들까지 죽이면서 피 묻히면서 왕 됐지만, 자기 아들한테는 그 피 묻히기 싫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왕은 있잖아,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죽고 그 다음에 왕이 오르거든. 근데 태종은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죽기 전에 이미 미리 물러나 줍니다. 미리 물러나서 세종한테 왕위를 양보해주고 뒤에서 케어해줍니다. 케어. 왜? 분명히 세종이 왕이 되면 신하들 중에 이제부터 말 안 듣는 애 이런 애 나올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뒤에서 쇠 몽둥이 들고 만지작 거리고 있는 거. 그래서 어느 새끼가 우리 아들 말을 안 듣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다? 우리 아들 말만 안 들으면 가서 뚝배기 날리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을 태종이에요. 근데 봐봐, 이 세종 같은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모든 토대와 여건이 되는 거죠. 왜? 자기는 좋은 말만 해도 되잖아. 왜? 자기 뒤에는 아빠의 그 무서운 태종이 계시잖아. 그리고 신하들 입장에서는 세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뒤에는 또 태종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그 유교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다 되는 거예요. 왜? 얘가 틀 다 만들어 놓고 얘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종은 생각한 거야. 어떻게? 굳이 이제 와서 봐봐. 이 왕이 이 뛰어난 얘들 쌤이 했잖아. 이 재상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서 조선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넘버 3 애들이잖아. 근데 이 애들을 갖다가 굳이 왜 놀려? 맞잖아. 그렇게 뛰어난 애들이면 국가의 중요한 자리, 이 의정부에 놓고 열심히 일 시켜야지. 그럼 나라가 발전할 거잖아. 그래서 이 세종은 뭐다? 다시 육조 직계제에서 뭘로? 의정부 서사제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의정부 서사제로 되니, 그럼 의정부 서사제 뜻은 뭐다? 의정부에서 일사자야. 일을 맡아서 처리한다 이 뜻이야. 그래서 조선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의정부 서사제를 합니다. 의정부 서사제를 안 하는 왕이 딱 2명밖에 없어. 나중에 이 태종 이방원과 나중에 이 세종 다음에 배울 세조라고 애가 수양대군이라는 애가 있거든. 얘도 나중에 단종 들어봤어. 자기 어린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이 삼촌이 수양대군이 왕이 오르거든. 그러니까 또 주변에서 뭐라 하겠니? 웅성 정말 저거 뭐 있겠니? 어린 조카 죽이고 왕된 저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니? 다시 육조 직계제로 돌려서 왕권 강화시키는 거야. 즉 정통성이 약한 애들이 이 왕권 강화시키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일단은 그래서 이 세종은 다시 이 뛰어난 이 재상을 중심으로 다시 시스템을 돌리는 의정부 서사제로 다시 돌리는 거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봐봐. 원래대로 어떻게? 원래대로. 자, 육조는 이제 다시 의정부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럼 의정부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중요한 일을 웬만한 거 다 보고하고 처리한 다음에 왕한테 다시 결재를 낳는 거죠. 그럼 왕은 명령을 내려서 의정부는 다시 뭐 한다? 그 업무에 맞는 육조에 다시 내려보내주는 거죠. 즉, 이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다? 의정부 서사제고. 이건 뭐니? 왕의 권한과 신하의 권한, 서로 존중과 리스펙트를 통해서, 맞잖아? 가장 이상적인 정치를 하는 거죠. 맞잖아? 얘네? 즉, 이 신하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 왕이 들어주는 거잖아. 쌤아, 이해돼요? 이해돼?
자, 그래서 이게 뭐다? 의정부 서사제국은 뭐다? 왕의 권력과 신하의 권한의 조화를 이루었다. 이래 보는 겁니다. 됩니까? 가장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해내는 사람이 또 이 세종이라 볼 수 있어요. 세종. 자, 또한 이 세종은 엄청난 노력파죠. 얘 자체도 뛰어난데 거기다 노력까지 기울인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연구기관이 집현전이라는 걸 설치해서 여기서 뭐까지? 여기 너무 당연한 거라서 우리나라의 글자인 훈민정음까지 창제하시는 분이 누구다? 세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종 얘기만 사실 1시간 할 수 있는데 1시간 벌써 30분을 찍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극혐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벌써. 자, 그래서 이 세종 때는 의정부 서사제 시스템을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3번, 4번. 성종 사이에 사실 왕이 한 명 더 있어, 얘들아. 그게 누구냐면 세종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세종이 죽고 나서 이 세종은 아빠도 뛰어났는데 자기 자신은 더 뛰어나잖아. 근데 아들들도 미친 듯이 똑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그 유명한 문종이라고. 문종. 그 세종이 죽고 나서 다음에 왕이 오는 사람이지. 효심도 너무 지극했고 기록에 보면 얼굴도 잘생겼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얼굴도 진짜 잘생겼대. 근데 거기다가 머리도 좋아요. 다재다능해. 그래서 이 문종이 만든 게 대표적인 게 뭐야? 그게 치국이잖아. 치국이 과학기술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았고 그하고 군사 밀리터리 덕후야. 밀떡이야. 밀리터리 덕후라서 이 군사 기술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뭐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 화살도 수십 발 연발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도 만들고 엄청난 조선 전기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어. 그 다음에 둘째가 또 누구냐면 정치를 엄청나게 또 잘했던 수양대군이고 또 셋째는 또 이런 애들을 많이 안평대군이라 해가지고 이 셋째는 또 이 예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게 이 안평대군이 그 생각한 게 뭐냐면 꿈에서 얘가 천국을 갔다 온 거야. 천국. 동양의 천국이 뭐냐면은 무릉도원이라 해가지고 그 천국에는 가면은 동양에서는 복숭아꽃이 언덕에 막 피어있고 이런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꿈꾸고 나서 뭐 그때 당시에 조선의 화가 도화원이라는 그 그림 그리는 관청에 가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으니까 이걸 그려달라. 그게 무릉도원도예요. 무릉도원도. 들어봤어? 그 정도로 세종의 아들들은 얘들 말고도 엄청나게 뛰어난 아들들이 많이 나와. 지금 뭐 DNA가 유전자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빠도 뛰어나, 얘는 더 뛰어나, 아들도 미친 듯이 뛰어납니다. 근데 문제가 비극이 여기부터 시작이야. 비극이 왜? 세종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문종도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종이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종의 아들이었던 어린 이 단종이 왕에 오르게 된단 말이지. 그래 되니까 이 세종이나 문종이 맨 마지막에 있잖아. 유언을 남겨. 왜냐면 딱 봐도 세종이 죽을 때쯤에 보니까 이 자기가 봐도 자기 큰아들이지만 비리비리해.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나면 얼마 안 돼서 이 자기 큰아들도 금방 따라올 것 같았단 말이야. 자기 따라서 금방 이 효심도 지극해가지고 옛날에는 죽으면 3년상이라 해가지고 부모님 무덤 앞에 3년간 옆에 집 짓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무덤 옆에서. 그만큼 개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종이 이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서 엄청 마음고생도 심해.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나중에 하여튼 이러니까 이 세종이 자기가 가장 아꼈던 신하 누구? 이 집현전이라는 지금 카이스트 같은 연구기관이지. 얘 여기 있던 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을 하는 거야. 왜? 이 세종 입장에서 이 집현전의 학장 애들을 가장 아꼈으니까 얘들한테 마지막 유언으로 말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내 첫째 아들 문종도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만약에 우리 첫째 아들도 일찍 죽고 하면 이 다 어린 우리 손주 이 단종은 완전 고아잖아. 고아. 그러면 기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너네 이 집현전 학자들이 이
어린 단종이 잘 커서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꼭 잘 보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 집현전 학자들이 어떻겠니? 자기가 모셨던 그 뛰어난 이 세종 이 대왕 임금님께서 그렇게 부탁하니까 당연히 뭐니 얘들은 충성 아닙니다. 형님 제만 믿으세요. 제가 끝까지 이 단종 이 어린 애기지만 제 왕을 모시고 끝까지 모실게 왜 되는 거야. 얘 대신 느낌은 있지. 응? 근데 이 어린 단종이 어리다는 문제야. 그 말은 뭐니? 이 집현전에 있던 이 신하들의 힘이 점차 커지겠죠. 왜? 단종이 어리니까 모든 결정을 누가 하겠니? 이 집현전에 있는 이 학자들이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 이게 꼴보기 싫었던 사람이 있는 거야. 왜? 이거 마치 누구 생각나니? 정도전 생각나지 않아? 정도전? 이 나라는 분명히 이 이성계 이씨의 나라인데 이 신하들이 뭐니? 마치 잘못 보면 이 단종을 조종애가 어린애 조종애가 꼭두거시처럼 막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 맞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단종의 삼촌이었던 이 수양대군인 거야. 수양대군. 얘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 이거 뭐야? 어? 이 우리 왕족들도 가만히 있는데 이 새끼들이 조종해? 이래가지고 얘가 뭐니? 나중에 이 신하들을 싹 다 죽이고 나중에는 결국에 자기 어린 조카인 누구까지? 이 단종까지 죽이면서 왕이 되는 게 이 수양대군 이 세조입니다. 세조. 요거 가지고 만든 영화가 관상이야. 관상 아니? 그 유명한 게 있잖아. 이정재가 이 수양대군 역할이거든. 막 등장해서 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는 사람 있잖아. 그 수양대군이란 말이야. 지금 봐봐. 이것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상황. 어떤 거? 얘들아. 원래 수양대군은 왕이 될 사람이었어? 아니요? 아니잖아. 맞지? 아닌데 뭐니? 결국에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뭐니? 신하고 그리고 어린 조카인 단종까지 뭐니? 죽이면서 얘가 왕에 올랐잖아. 그래서 세종 다음에 오른사이 문종, 단종 다음에 이 수양대군이 세조로 이제 등극을 하게 돼요. 세조로. 자, 그러면은 이 세조 때도 뭐냐면 참고로 이 육조직계제를 하는 거야. 왜? 똑같잖아. 둘이 비슷하잖아. 왜? 원래는 왕이 되면 안 되는 서열이었는데 뭐니? 자기들이 뒤집은 거잖아. 맞죠? 이 사건이 뭐냐면 계유년에 일어났다 해서 계유정난 사건이거든. 이 계유정난 얘는 뭐니? 1, 2차 왕자의 난이잖아. 그걸 통해서 세상을 뒤집었고 걔들은 뭐니? 그러면 뭐니? 신하들의 힘을 낮춰야 되겠지? 이 조화롭게 하면은 신하들이 뭐라 하겠니? 바로 뭐라 할 거 아니야. 아니 왕아 네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바로 나올 거 아니가. 맞다 이거? 아니 어떻게 6.25 국가에서 임금한테 충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린 조카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니? 이렇게 나올 건데 당연히 잘라내야지. 그러니까 뭐다? 이 세조도 뭐한다? 육조직계제로 다시 돌리게 됩니다. 육조직계제. 참고로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육조직계제 돌리긴 해요. 자, 세종 다음에 문종, 단종, 그 다음에 세조 되거든. 근데 이 세조가 그 영화 관상 한번 봐봐. 지금 시험기간이잖아요. 시험기간에 보면 개재밌다. 원래 공부하기 싫기 때문에 시험기간에 보면 훨씬 더 재밌어요. 우리 여러분 조선의 한국사 공부를 위해서 이 관상 정도는 봐주면 좋거든. 그래서 이 세조가 자기가 그렇게 자기 조카며 신하들 또 목 쳐내면서 왕이 됐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그 말년 늙어서는 굉장히 후회합니다. 후회. 나중에 이 사람이 악몽에 시달려. 악몽에. 그게 뭐냐면 하루는 꿈을 꿨는데 이 꿈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이 단종의 엄마가 나타난 거야. 단종의 엄마가 나타나서 이 세조한테 말하는 거지. 너희 새끼 너희 인간 아니다. 왜? 네가 삼촌인 주제 뭐다. 이 우리 아들 안 그래도 불쌍한 우리 아들 이 죽이고 네가 그러고도 삼촌이야.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러면서 맨날 꿈에서 뭐하냐면은 이 세조를 잡아다 죽이려고 있잖아. 꿈을 계속 이 악몽을 꾼대. 악몽을. 그래서 이 단종의 엄마가 맨날 이 세조를 뒤쫓아왔대.
그러니까 이 세조는 뭐니? 맨날 꿈에서 뭐니? 안 잡히려고 맨날 도망갔던 거야. 맨날 필사적으로 도망가가지고 있잖아. 살아.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단중에 엄마가 있잖아. 단중에 엄마가 맨날 쫓아왔대. 쫓아오면 진짜 잡힐라 하면은 도망가고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았던 거야. 잡힐라 하면 도망가고 잡힐라 하면 도망가고 이랬는데 딱 살짝 스친 부분 있죠. 그런데 뭐냐? 딱 여기서부터 피부병을 앓기 시작하면 곰기 시작해. 실제로. 그래서 이 세조가 이 유일하게 문둥병이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한센병이라 부르는데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립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속세에 세조는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해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원래 조선 전체가 이 종교가 뭐야? 유교는 숭상하고 고려랑 완전히 반대야. 불교는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거든. 근데 예외적으로 세조는 어떻게 했냐면 이 불교를 갖다가 얘는 키워줘. 얘는 왜? 이 불교에서 자신의 업보, 죄에 대해서 이 회개하는 그런 정신이 불교는 있거든. 유교는 그런 4, 5세계의 개념이 없어. 4, 5세계의 개념. 그래서 이 불교에 귀해간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갖다 굉장히 많이 씻으려고 나중에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 꿈에서 쌤이 악몽을 계속 꾼다 했잖아,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단중에 엄마도 말하는 거야. 끝끝내 안 잡혀주니까 꿈에서 이 세조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안 잡아주니까 얘가 말하는 거야.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네가 그렇게 죽을 마음이 없으니까 니도 똑같이 당해봐라 해서 니 똑같이 당해봐라 하고 끝냈단 말이야. 근데 이 세조가 너무 국꿈이 생생해서 바로 깬 거야. 바로. 그래서 봐봐. 니도 똑같이 당해라 하란 말은 뭐니? 이 단중의 엄마가 이 자식 잃는 이 어린 단중을 잃는 그 슬픔을 느꼈잖아.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세조한테도 첫째랑 둘째 아들이 있었거든. 첫째, 둘째 아들이. 그래서 당연히 얘가 죽었을 때 이 첫째 아들이 왕이 될 그거였어. 근데 이 꿈을 꾸자마자 뭔가 쎄해서 이 세자채뽕 받은 이 왕자 있죠. 얘한테 가본 거야.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알아? 갔더니 얘가 진짜 목매 달고 죽어 있었던 거야. 실제로. 그래서 얘가 실제로 목매 달고 죽어 있어가지고 얘가 다음에 세조 다음에 이 예종이라는 얘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예종이. 이 둘째 아들. 근데 얘도 어떻게 됐냐? 얘도 다리가 갑자기 왕이 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아바마마 다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좀 아프다 하더만은 얘도 순식간에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 실제로 이게 진짜 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얘들아. 그래 되니까 나중에는 뭐나 얘 입장에서 거의 대가 끊긴 느낌이잖아. 실제로. 근데 다행히 얘한테 이 첫째 아들의 둘째한테 이 둘째 아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누구다? 성종이고 얘가 이제 왕위를 다시 이어받게 됩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 성종 같은 경우 봐봐. 자기 아빠들이 뭐겠니? 전부 다 죽어나갔잖아. 맞지? 다 죽어나가고 이 성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나이가 당연히 어떻게 했니? 당연히 굉장히 어리겠죠. 어리니까 당연히 신하들은 어떻고? 신하들은 나이가 당연히 많겠지, 얘들아. 맞지? 자, 그래 되니까 성종이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다시 뭐다? 얘 때는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얘가 어릴 때 왕이 즉위하다 보니까 왕권이 좀 약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신하들이 계속 다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왕님, 육조직계제 선대 할아버지, 얘 할아버지가 세조니까 세조 수행대군 세조니까 이 세조께서 실시했던 이 육조직계제를 이제 다시 우리 원래 시스템인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셔야 됩니다. 원래대로 계속 요구를 하게 되고 성종은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종 때 되면 다시 원래 시스템인 의정부 서사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래 시스템대로 되니. 그래서 참고로 이 육조직계제는 정통적으로 왕이 못된 애들만 했어. 그래서 태종 이방문이나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은 여기 뭐 세조 정도만 이 두 명만 뭐니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육조 집계제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의정부 서사제했다 생각합니다. 이성계 때도 재상 중심이 의정부 서사제했다 이 말이야. 의정부 서사제 얘는 뭐니 어릴 때 왕이 되니까 신하들의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의정부 서사제하고 뭐다 이때 드디어 뭐다 이쯤 되면은 계속 나라가 안정기를 되찾아가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시스템의 정점이 뭐다 이 경국대전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고 신하들이 다시 요구를 해. 또 하나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어서 보는 게 뭐냐면은 플러스에서 뭐냐면은 이 집현전 같은 경우에 언론기관이라고 불리거든요. 왜냐면 신하들의 연구기관이니까 나중에 쌤이 말했지만 이 성종의 할아버지가 이 세조였단 말이야. 이 세조 같은 경우에 자기가 왕이 안 되는데 왕이 되니까 맞지? 이 신하들의 반대도 장난 아니었어. 특히 뭐 이 집현전 애들이 그렇게 한다 했잖아. 그래서 나중에 집현전 학자들이 반란도 일으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유명한 사육신의 난이라고 있어요.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얘들이 나중에 우리의 왕은 네가 아니다. 우리 왕은 단종이다. 이런 식으로 단종 복위운동, 즉 뭐 사육신의 난도 일으키고 이러니까 세조 입장에서 집현전도 없애버려. 아예 이 연구하라고 만든 곳에서 뭐니 이 세조 자기를 반대하는 뭐니 반란도 일으키고 이러니까 자기 아빠가 만들어 놓은 집현전도 폐지시켜 버립니다. 근데 다시 뭐 이 성종 때 되면은 신하들이 요구하는 거지. 왕이시여 이 진짜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왕이더라도 어떻게 한다? 우리 신하들의 말을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맞지? 그런 식으로 요구하게 되면 나중에 이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다시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 이 홍문관이나 집현전이 둘 다 똑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은 경연을 담당하는 왕을 공부시키는 역할이에요. 왕을 공부시키는. 그래서 연구기관이에요. 연구기관 알겠죠? 이것도 이 성종 때 다시 부활시키는 거야. 원래는 이름이 집현전이었는데 세조 때 없앴다가 다시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게 또 성종이에요. 성종. 됩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경국대전 완성이다. 완성.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성종 때 되면은 이제 조선도 똑같이 고려랑 똑같이 왕권이 안정화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왕권이 이해돼요? 자, 그래서 굳이 따지면 뭐다? 이 처음에 태조 이성기 때부터 굳이 뭐 하면 뭐다? 뭐 이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왕권이 계속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성종 때까지 해가지고 이해됩니까? 자, 가면이 한참 찍었네. 조선 초에 왕의 업적을 갖다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시 한번 마무리. 그래서 태조 이성기 때는 뭐다? 이 정도전이 모든 나라를 디자인했죠. 그러니까 뭐다? 재산중심 정치를 하려고 했고 이게 의정부 서사제 사실. 근데 재산중심 정치로 하고 자 그다음에 태종 이방원은 뭐니? 이게 이 정도전의 나라인지 우리 아빠의 나라인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뭐니? 얘가 정도전을 제거하면서 1,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되고 모든 권력을 뭐 왕 중심으로 다시 되돌려 놓죠. 그게 뭐다? 육조 집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조 집계제 맞죠? 육조 집계제. 그러다가 세종 때 되면 뭐니? 세종 때 되면 자 뭐니? 왕권이 이제 강력해지니까 굳이 뭐 이 좋은 가장 똑똑한 애들을 놀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다? 다시 의정부 서사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정부 서사제라고 그리고 뭐 학술 연구기관 왕도 같이 공부하는 집현전을 설치해서 국민정음까지 창제하시고 나중에 뭐다? 얘 뭐 네 번째 성종 때 되면 이제 이 조선의 통치체제 모든 시스템이 완성되는 뭐가 경국대전이 완성된단 말이야. 완성 됩니까? 요거는 참고로 요거는 교과서에 좀 이따 나올 거니까 참고로 홍문관도 이 성종 때 만들어지긴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업적으로 보면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돼서 이 경국대전은 선생님 말했지만 동아시아 하는 친구들 율령이라 표현하는 할 거야. 여기는 경국대전은 그냥 법 쉽게 말하면 법이지만 여기는 뭐 들어간다?
이 조선의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게 경국대전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정치는 중앙은 어떻게, 지방은 어떻게 통치할 거고,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거며, 군대는 어떻게 할 거고, 되니 세금은 어떻게 거둘 거며, 모든 게 다 적혀 있는 게 되니, 그리고 어떤 애가 죄를 저질렀으면 이런 거는 어떻게 처벌하고, 이 모든 게 담겨 있는 게 경국대전인 겁니다. 이게 엄청난 책이야, 사실. 알겠니? 그래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이제 됐고, 자, 그 따라서 이제 경국대전 성종 때 완성되는 이 조선이란 나라의 틀, 통치 시스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배울게요. 그래서 중앙지방 교육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